안녕하세요. 당신의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전에서 귀티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비싼 옷을 사입고 비싼 차를 몰아서 돈이 많아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면의 품격과 여유가 있어서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귀티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특별히 뭔가 하지 않아도 아우라가 있고 분위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면이 똑같고 바뀐 게 없는데 겉모습만 따라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내면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수백 명의 내담자분들과 심리치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의 내면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내면의 품격이 귀티로 나타나는 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분들이라면 내 주변에서 왜 나를 자연스럽게 존중해 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만날수록 품격이 느껴지고 귀티나는 사람 7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하려면 일단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중년이 넘어가는 분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하루 바짝 벼락치기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쌓여야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젊을 때부터 자기 관리를 꾸준히 했던 분들은 건강이나 외모, 마인드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차인표 씨가 나오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탤런트 차인표 씨가 한 어르신을 만나요. 차인표 씨가 인성이 좋으셔가지고 어르신에게 정말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면서 예의 있게 대합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죠. 그런데 이 어르신이 왠지 모르게 약간 머뭇머뭇거리시더니 어렵게 차인표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네세요. 혹시 67년생 아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르신이 저도 67년생입니다. 정적. 모든 스태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그리고 차인표 씨가 이 어색한 상황을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받아주시거든요. 물론 일반인이 연예인만큼 외모 관리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차인표 씨와 동갑이었던 그 일반인 분이 외모에서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어르신이라고 차인표 씨가 이렇게 불러드릴 만큼. 그런데 일반인 사이에서도 관리를 하냐 안 하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자기를 관리하고 가꾸는 건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맛있는 것보다 건강한 거 먹고 누워서 쉴 시간에 조금이라도 운동하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 마음과 에너지를 써야지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습관이 되기 전에 습관으로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죠. 자기관리 얘기를 하면은 살 빼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자기관리는 외모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외모 관리만 너무 치중해서 마음이 피폐해지는 분들도 있죠. 지나친 다이어트 같은 거. 자기관리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될 수 있어요. 운동을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멈춰있지 않기 위해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자기관리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만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도 자기관리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내면의 품격을 가진 분들, 귀티나는 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시기를 원하나요? 내가 나를 아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오늘부터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급을 매기지 않고 누구나 존중하는 거예요. 아이에서 어른까지 나이 상관없이 직업 상관없이 상대방을 한 인간, 한 존재로 보고 존중하는 거죠.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멋지고 내면의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인 거죠.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 택배 기사님들, 아파트 경비원분들 이런 분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외모가 깔끔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참 품위 없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타인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죠.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하라는 건데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요즘 말로 나르시시스트 이런 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볼 때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같죠. 어딜 가나 뭐 특별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어떤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귀하다는 걸 전혀 경험도 못 해보고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 무시할까봐, 내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 무시할까봐 무서워서 발버둥을 치는 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신을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린아이까지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세 번째는 할 말이랑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해서 한다는 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필터를 거치지 않고 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정말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와 장소, 상대에 맞게 말을 가려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정말 품격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요새 엄청 핫했죠. 남녀가 4박 5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짝을 찾는 프로그램인데 최근 돌싱 특집이었던 16기가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저도 16기로 낯설에 입문해서 그 전에 유명했던 10기까지 최근에 보게 됐습니다. 10기를 보는데 영수라는 남자분이랑 정숙이라는 여자분이 서로 뭐 전날 밤에 좋은 느낌을 주고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데이트를 하게 돼서 첫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첫 데이트, 굉장히 설레죠? 식사 장소로 가려고 둘이 같이 차를 탔는데 영수님이 정숙님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제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뭐 2번이나 갔다 왔다. 그리고 지금 밥 먹으러 가서도 화장실을 또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장 마사지를 잘하는데 해줄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모르겠어요. 굳이 그 말을 첫 데이트에서 꺼내는 게 좋았을까?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도 그냥 조용히 그냥 갔다 오면 되지 왜 속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입으로 뱉기 전에 생각이라는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없는 거예요. 충동 그리고 행동, 이 2단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품격이 있는 분들은 이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충동, 생각, 행동, 이 3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동과 행동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필터링을 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난 뒤끝 없이 할 말 다 해.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 이건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필터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다 참고 뭐 다 쌓아놓고 화병 걸리라는 거냐 라고 반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절할 때 적절한 형태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는 못해요. 그게 뭐 좋은 게 아니죠. 내 마음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그 사람 마음도 솔직하게 들여다봐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소중하고 독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안정적인 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내가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내가 했던 말 중에 그 말은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말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런 게 있다면 다음번에는 좀 조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도 말에 대한 건데요. 내면의 품격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 압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이 막 빠져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상대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그거에 씩씩거리고 막 감정에 사로잡히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 막 방방 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참 기분 좋다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예로 들었던 건데 김숙 씨, 개그우먼 김숙 씨가 라디오스타에 나왔을 때 김구라 씨가 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디스를 했어요. 김숙 씨한테. 그러면서 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남자같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해요. 이거 아무리 개구먼이 들어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이때 김숙 씨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김구라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상처 주네. 감정에 휘말린 게 아니라 상처 주네라는 네 글자의 말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낸 거죠. 이게 품격 있는 사람들의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언어라는 걸로 표현할 줄 안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심리치료사로서 생각할 때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잘 써야 하는 에너지죠.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에너지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방향을 잡는 게 바로 이성이에요. 우리가 수도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물을 저희 집 주방까지 보내주니까 그 물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소중한 물이잖아요. 근데 홍수가 나면 어때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겠죠. 예전에 강남역 비 많이 올 때 막 그런 거 기억나시죠? 감정도 비슷해요. 순수한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는 감정을 이성의 대표적인 표현인 언어, 말을 통해서 담아내고 좋은 쪽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말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됐는데 결론을 내드릴게요. 감정 일기를 쓰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말로 하는 거랑 글로 하는 거랑 이제 언어를 쓴다는 점에서 비슷한 효과가 있죠. 길게 쓰지 말고 하루에 딱 3줄만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지에 대한 답으로 감정 일지를 한 줄이라도 써보시면은 매일매일 쓰시다 보면은 내가 감정을 이성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면의 품격이 있는 사람들의 5번째 특징은요, 잘못을 담백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모두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모든 부분이 강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담백하게, 지나치게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 안 하고 안 들키려고 막 악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법륜 스님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강의를 진짜 수백 편을 들었어요.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인생 힘드신 분들은 제 채널도 좋지만 법륜 스님 강의 정말 좋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즉문즉설, 즉석에서 물어보고 즉석에서 답을 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본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법륜 스님의 강의에 오는 청중들이 불교에 대한 질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뭐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하고 싶은데 뭐 남편이랑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범지구적인 환경 오염에 대한 것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국제 안보 문제까지 그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 모든 질문에 법륜 스님이 정말 대답을 하시는 모습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스님께서 강의 중에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즉문즉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한다. 강사로서, 종교인으로서 강단에 섰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걸 아는 것처럼 억지로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내가 뭘 모른다, 내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보통 분들은 정말 이걸 하기가 어려운데 내면의 품격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내 행동과 내 존재를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게 구별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자존감이 낮다는 거는 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는 가치가 없어. 그럼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소유, 그리고 내가 한 행동, 그리고 나의 성과, 나의 업적, 나의 지식,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를, 내가 실수했다는 걸,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사랑 많이 받은 사람, 귀티나는 사람, 내면의 품격이 있는 사람은 내 존재가 이미 든든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과하게 막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이런 거 하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그건 뭐 겸손도 아니고 오히려 낮은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만 담백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나? 그리고 그런 점을 가진 나를, 그런 점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있나? 이게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미 내면의 품격이 있고 귀티나는 분들일 거예요. 6번째 특징은요,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고 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가치를 느끼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귀티나게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옷을 사도 유행한다고 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입는다고 입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말 내 취향인 옷을 사거나 아니면 클래식한 거, 품질이나 스타일의 가치가 검증된 걸 사죠. 유튜브 채널 셜록 현준을 운영하시는 홍대 유현준 교수님, 제가 좋아하고 강의를 많이 듣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축주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만나보면 골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교수님은 골프 안 좋아하셔서 별 말이 없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교수님 골프 안 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남들이 다 하는 거 안 하면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골프를 너무 즐기고 좋아해서 하면 좋죠. 하지만 세상엔 즐길 거리가 골프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면에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취향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내면의 만족, 내 자신의 내면의 만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정말 한 10번 이상 읽었던 책 중에 하나, 랄프 wal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구절입니다. 내 삶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구경거리가 아니다. 내 삶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구경거리가 아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안 하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취향 없이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뒤처집니다. 깊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골프를 쳐도 진짜 좋아해서 빠져서 치면 좋죠. 좋은 취미죠. 하지만 다 하니까 있어 보이려고 하면 깊이 있는 곳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가 취향이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려면 뭐에 돈을 쓰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내 내면에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는 소비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건지. 마지막 7번째, 내면에 품위가 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욕할까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체면하고는 약간 달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보면 안 들키면 해도 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먹던 컵 그냥 버리고 다른 사람 안 본다고 버리고 담벼락 같은 데 올려놓고 가는 사람, 아무리 외모가 괜찮고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휘감고 있어도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나요? 품격이 완전 박살나 버리는 거죠. 귀찮아서 그러는 거겠죠. 그냥 내가 편하니까. 그건 옳고 그른 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3단계를 걸쳐서 발전을 한다고요. 첫 번째는 심미적 실존입니다. 이때 인간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 단계의 끝에는 항상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고 싫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를 잘 구분해서 계속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았어. 근데 그 끝에는 허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인 윤리적 실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사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고 행복한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그것도 있지만 때로는 옳고 그름에 따라 선택하는 인간이 더 성숙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재밌어도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옳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도 있는 사람, 멋지잖아요. 저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을 가지는 거랑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거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란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과는 별개로 내 인생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힘들어도 지키고 싶은 보석 같은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7가지 특징을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멋진 분들이실 것 같아요. 박수 드릴게요. 혹시 7가지 특징 중에 몇 가지는 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품격 있고 귀티나는 사람으로 한 발짝 다가가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가지를 복습해보면요. 첫 번째, 자기관리. 두 번째,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거. 세 번째,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거. 네 번째, 감정을 언어로 담아내기. 다섯 번째, 잘못을 담백하게 인정하기. 여섯 번째, 트렌드가 아닌 취향. 7번째, 가치의 기준을 갖기.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마음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갈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